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소극장을 가서 오랜만에 간 건데 연극을 하나를 또 봤어요. 제가 가끔씩 중극장이나 소극장을 찾아서 연극을 보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극장이나 중극장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쓰는 방식들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에게 이제 성우들이나 대학로 소극장에서 연극하시는 연극 배우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시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매번마다 그거를 목을 혹사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목이 아프다라는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일단 보통 소극장이나 대학로 연극을 보면요. 거기 등장인물이 거의 한 5명, 6명을 넘지 않아요. 근데 그 인원수에서 꼭 한 명씩은 목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사람들이 끼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나이가 많은 역할을 맡았으니까 저렇게 걸걸한 소리를 내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 귀에는 다 잡힌단 말이에요. 아, 저게 좀 목이 상해서 나는 소리다. 이게 그냥 한 몇 마디 들어보면 뭐 몇 마디도 아니에요. 사실 한 3글자만 들어도 바로 느껴져요.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비중이 높은 역할을 맡게 되면 점점 힘들어하는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또 그걸 감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악착같이 호흡을 하는 게 호흡 소리로도 다 들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코호흡이 좋다라는 건 또 희한하게들 알아요. 이제 영상들도 많이 보시고 제가 영상에서 뭐 코호흡이 왜 중요한지도 또 말씀을 드렸고 제 영상들을 또 배우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레슨을 직접 또 오셔가지고 항상 묻는 게 코호흡을 열심히 하는데도 목이 보호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영상도 좀 다 챙겨보셨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코호흡을 할 때 지저분한 소리가 함께 난다면 당신은 코호흡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영상도 분명히 오래전에 올렸었는데 이제 그냥 단순히 코호흡이 좀 더 목을 보호하니까 이런 상식선의 생각과 제가 또 코호흡이 중요한 이유 뭐 이런 걸 또 올렸으니까 그런 거를 또 보시고 어떻게든 코호흡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나 노래를 할 때는 코호흡보다 입호흡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악착같이 코로 숨을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급한 자리에서도 코로 숨을 마시게 되면 짧은 박자에서 숨을 코로 마시게 됐을 때는 길이가 일단 짧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소리를 내서 마셔요. 근데 이게 숨을 마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콧물 마시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렇게 콧물 마시듯이 마시면 주위의 근육들도 너무 많이 쓰게 되고 코 안쪽에 우리가 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같이 이렇게 쪼게 되면서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때는 공기를 흡입하기보다는 그냥 힘을 줘서 억지로 숨을 그 막혀있는 공간으로 끌어 마시게 돼서 숨 양도 별로 안 들어오고 근육에 긴장이 생기면서 그 상태에서 숨을 조금 마시고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을 할 때 억지 힘이 생기는 그것까지 연결이 되면서 발성적으로도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연극 배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코호흡에 대한 오류가 좀 많아요. 코호흡을 마셔도 올바른 코호흡이 아니라면 되려 입을 열어 마시는 호흡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목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호흡을 악착같이 마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착같이 마시려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짧은 자리에서 코호흡으로 많이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호흡 자리에서 소리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건 결론적으로 호흡다운 호흡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걸 또 큰 틀로 보면 호흡다운 호흡을 잘 안 하세요. 악착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했는데 아닌 걸 했다라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짧은 박에서는 반드시
입으로 호흡해 주셔야 돼요. 이거부터 정리가 일단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휴식을 가져야 될 만큼 목이 상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나서 다시 현장에서 무대에 올라가셔야지, 이런 지식이나 전혀 자기가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연극 배우를 하고 목소리를 이렇게 소모를 시킨다면 한 1, 2년만 지나도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는 상태로 변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니라 그거는 뭐 그냥 쇳소리밖에 안 나는 거죠. 그냥 허스키라는 것 자체가 소리가 빠졌을 때 허스키라고 하거든요. 소리 색이 빠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 있죠. 여기서 막 소리를 지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목이 계속 아플 수밖에 없고 소리의 색깔은 점점 더 사라지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극장,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이런 식으로 호흡 응용의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서 악착같이 호흡만 마시려고 하니까 어떤 호흡을 하든 거친 호흡 소리가 많이 나고 그런 식으로 경직된 상태에서 또 대사를 이어나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대사를 할 때의 그 소리들도 힘이 가득 이렇게 들어가서 억지로 짜내는 소리밖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 인터미션도 없어요. 중극장 정도 되면은 인터미션이 있는데 소극장이나 대학로에 갔을 때는 인터미션이 없기 때문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연극을 쭉 자기가 이끌고 나가기에는 그 목소리는 진짜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목소리 교정과 호흡에 대한 정리를 하고서 발성을 좀 정리하고 호흡도 제대로 배우고 나서 목소리를 많이 소모를 해도 그래도 보존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목소리를 상하게 하다가는 어느 순간에는 정말 소리가 안 나와 버려요. 그래서 정말 피곤한 날이나 잠을 좀 못 잔 날에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분들이 뭐 적으면 1분, 많으면 2-3분까지 끼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배우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뭐 영화계나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주연 배우급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이런 거에서 한계를 계속 맞고 계신 분들이 보면 계속 자기 목소리를 깎아먹는 방식의 호흡과 발성을 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게 점점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피하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오디션을 보러 다녀도 결과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결국 개인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다 공통점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세분화됐을 때는 특정적으로 좀 잘못 쓰고 있는 발음들도 있고 특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뭐 표정, 습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호흡 정리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이 목소리 사용에도 오류가 크다라는 거. 이런 분들이 또 대학로나 연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또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나도 숨을 마실 때 열심히 이제 호흡을 한다고, 복식호흡 한다고 코로 숨을 마시는데 소리가 이렇게 섞이진 않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항상 숨을 마시고 소리 쓰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할 때 이렇게 잡아두는 여러 가지 근육들을 함께 쓰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해 보시고 다양한 곳으로 컨택해 주시면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숨 마실 때 거슬리지 않는 소리, 입으로도 들었을 때 억지로 하는 것 같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 부분을 유의해서 호흡해 주세요.